안녕하세요. 대원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아바텍이고요. 아바텍에 대한 이슈, 그리고 현재 주가가 어떻게 올라가고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바텍에 대해서 얘기했었던 거는 아바텍은 원래 LCD의 강점을 보였던 회사지만은 이런 LCD의 사업이 축소되자 아바텍은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OLED와 MLCC 사업에 뛰어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런 OLED 분야에서도 수혜를 조금 받았다라는 것도 말했었죠. 그리고 이제 아바텍 같은 경우는 MLCC 사업도 밀고 있는데 이런 MLCC 같은 경우는 전자제품 회로에 전류를 안정적으로 흐를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전류를 제어하는 제품으로서 이런 댐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MLCC가 쓰일 수 있는 부분이 뭐 태양광, 반도체, 다른 IT 기기들, 그리고 이제 어떤 전기차 이런 것들도 있었죠. 그리고 특히 이제 아바텍은 이제 태양광에 대한 수혜를 조금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태양광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봐야 되겠죠. 현재 이제 태양광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중국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미국에 대해서만 잠깐만 살펴보자면 일단 미국은 현재 바이든 정부가 이끌고 있죠. 물론 이제 태양광이 정책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바이든이 되지 않는다면 다 상황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바이든이기 때문에 바이든에 대한 정책 기조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 21년도에 출범 직후부터 이런 태양광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죠. 특히 이제 이런 태양광 보급을 위해서 어떤 주거용 설치 비용의 30%까지 이런 세액 공제를 해줬었고, 또 어떤 산업용 설치 부분에서는 사업자의 설비, 투자 또는 전력 생산에 비례하는 세제 혜택도 제공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력들로 인해서 미국 발전 설비 중에서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년 전에는 15%였지만은 22년 정도가 되게 되면 46%까지 성장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이 원하는 이런 탈탄소화 정부에서 태양광 에 대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게 된다면 50년까지 이런 태양광 설비가 현재보다 10배 더 증가하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내 모든 건물용의 전력의 30%가 태양광으로, 건물용 전력의 30%가 태양광이고 이런 교통 부분에서는 14%가 태양광으로 충당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태양광 시장이 커지게 되면서 마찬가지로 태양광 전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전력을 조절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게 바로 태양광 인버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태양광 인버터도 이런 태양광 시장의 커짐에 따라서 2022년도에는 98억 달러에서 2028년에는 163억 달러까지 성장해서 연평균 8.9%의 성장률을 보인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태양광 인버터는 어떤 전력을 조절해 주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전력을 조절해 주는 댐 같은 역할은 MLCC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인버터 기술이 고도화가 되면서 성장하게 되면은 이런 MLCC의 개수도 늘어나고 이런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아바텍 같은 경우는 MLCD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자 매출액에 대한 수혜를 입었었죠. 이런 아바텍이 처음에 MLCD 사업을 한 18년도 정도에 시작했던 것 같은데, 이런 21년도에 매출액이 9억 원이고 22년도에는 36억 원이 조금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MLCC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23년도 상반기에만 벌써 1분기에만 기존 매출액을 뛰어넘었고 1분기, 2분기 합치게 되면은 100억이 넘게 됩니다. 그리고 3, 4분기를 합치게 되면은 훨씬 이번 23년 상반기보다 훨씬 더 많은 매출액을 올린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바텍 같은 경우는 작년 MLCC 부분에서 약 25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이제 관측이 되고 있고, 또 아바텍이 원래 MLCC 부분에서 파이가 굉장히 작다가 조금 커져서 한 30% 정도까지 차지했지만, 이런 시장이 발달됨에 따라서 이런 40% 매출비, 그리고 MLCC가 40%까지 차지할 거다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바텍은 이런 MLCC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이런 MLCC 증설을 위해서 900억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리고 이제 900억 원을 투자하게 되면은 이제 어떤 시설에 대한 완공이 이제 24년, 25년 안에 완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공이 되게 되면은 기존에는 현재 약 1.1억 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데, 이제 증설이 완료가 되면 이거에 대한 4배 수치 한 4억 개 정도로 확대가 될 전망이다라는 거죠. 그럴 때 아바텍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양광 시장 말고도 다른 디스플레이나 차량용 패널 IT 기기에 이렇게 MLCC를 공급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아바텍 같은 경우가 MLCC로서 많이 사업적으로 수혜를 보고 있는 점은 있지만, 전체적인 MLCC 파일을 따져봤을 때는 아바텍이 아직 글로벌적으로 점유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바텍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앞으로
24년은 온디바이스 AI를 통해서 어떤 온디바이스 AI 기반의 반도체나 메모리 이런 것들의 수요가 증폭될 수 있는 이제 시발점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수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바텍도 이런 부분들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IT 기기에 맞는 MLCC를 지속적으로 증설하려고 노력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오늘은 MLCC에도 말했지만 실제로 OLED 부분에서도 매출액이 증가했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다음 시간에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현재 반도체의 상황이 어떤 것들인지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주가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 아바텍은 이제 주요적으로 이 저항 부분이라고 하면 이런 13,000원, 14,000원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지속적으로 지지를 조금 받아줬는데 살짝 반등이 오다가 하락을 하면서 고점이 11,500원까지 찍고 다시 반등이 왔었지만 마찬가지로 14,000원 부분을 지지받지 못하고 이렇게 쭉 하락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단기 평선들이 이제 하방으로 조금 돌아가게 되면서 단기 추세는 하락인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60평선도 이제 음, 상승 기울기가 완만해지면서 이제 하방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바텍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현재 구간을 조금 지켜주면 좋지 않나. 지금 구간을 지켜주면서 상승 시나리오 같은 거라고 보면은 지금 구간을 지켜주면서 여기서 바닥을 만들어주게 되면은 하락하던 이평선들의 기울기가 완만해지면서 이런 상승이 나와주면은 단기 추세가 상승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 마련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 구간을 조금 지켜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지켜주지 않는다면 그래도 저점 부분이 이런 11,000원 부분들을 조금 지켜주면은 괜찮지 않을까 보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뚜렷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바텍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주가의 흐름이 좋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아바텍은 현재 OLED 부분, MLCC 신사업 부분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들이 실제로 실적에 반영이 되게 되면은 이런 상승을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아바텍은 MLCC에서 태양광의 수혜를 보고 있지만은 반도체와 전기차 부분에서도 이제 노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전기차 시장이 좋지 않지만 어떤 금리가 조금 인하가 되고 경기가 성장하게 되면서 소비가 진작이 된다 보면은 이제 아바텍의 전기차에 들어가는 MLCC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수혜를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바텍을 볼 때는 이제 전기차의 시장, 반도체의 시장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아바텍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은 대형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